저는 여성소설을 좋아합니다. 도깨구리 나오는 거 좋아한다는 뜻이냐고요? 싫어하진 않는데 그게 적확하진 않아요. 저는 방황하는 인간성을 좋아합니다. 적당한 자기 혐오, 그리고 근거 없는 자기 긍정, 주변 사람들을 전부 미워했다가도 왠지 뒤돌아보면 슬픔을 사랑하고 마는 그런 흔들리는 인간상을 사랑에 맞지 않는데요. 그런 주인공을 맛있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여성 주인공이 기가 막히거든요. 아베 토모미 작가의 치이는 조금 모자라의 나츠처럼 말이에요. 근데 도깨구리 나오는 작품들은 좀 뭐랄까 방황이나 우울, 조금의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여성의 서사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고요. 여성을 100% 긍정적으로만 보는 창작물은 더더욱 제 취향이 아니라서 다양한 서사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이 평가는 하는데 저는 잘 안 봅니다. 저는 여성 서사만큼이나 여성 혐오도 즐기거든요. 아, 그럼 저랑 같이 레드필 한번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여성 혐오를 좀 좋아합니다. 이런 건 또 여자들이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대사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정론으로 코팅해서 와이드쇼 같은 천박한 말을 늘어놓고 있어 라는 대사였는데, 이 대사 쓰신 분도 여자 작가분이고요. 이 대사 말하는 캐릭터도 여자고요. 이 대사 듣는 캐릭터도 여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원래 여자가 여자 혐오하는 거 듣는 거거든요. 남자가 혐오해봐야 맨날 했던 말 반복인데 여자들은 관상, 수상, MBTI, 혈액형, 사주의 관계성까지 궁예질해서 혐오하니까 그 베리에이션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성서사를 다루는 작품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극예술 얘기 중이니까 극예술을 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 작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은 만화 서커스의 딸 올가, 야마모토 룰룬 작가의 2015년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영화 블랙스완,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2010년 영화고요. 세 번째 작품은 만화 스바루입니다. 소다 마사히토 작가의 만화고요. 좀 그럴듯하게 평론하자면 올가는 당찬 여성입니다. 니나는 나약한 여성이고 스바루는 나르시시스트 여성입니다. 오늘 리뷰를 좀 깊게 들으시려면 세 작품 모두 읽고 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솔직히 서커스의 딸 올가는 안 읽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직관적인데 스바루는 좀 읽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이야기가 더럽게 긴데 감정선이 유달리 연병이라서 소다 마사히토 작가님은 남자 작가님인데 스바루를 여성 혐오하려고 만든 캐릭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눈빛은 헷가닥하고 정신은 박살나 있습니다. 나무위키 요약 보고 오셔도 되는데 솔직히 나무위키 설명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스바루가 예술이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가는지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만화는 아니긴 해서요. 먼저 배경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작품은 모두 주인공이 극예술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서커스의 딸 올가는 딱 들어도 서커스고요. 나머지 두 작품인 블랙스완과 스바루는 모두 발레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블랙스완은 제목부터 유추 가능하지만 백조의 호수를 소재로 하는 작품이고요. 스바루는 비교적 빡대가리인 니나와 달리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미친 슈퍼 탤런트 발레리나여서 백조의 호수뿐 아니라 다른 작품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스바루 무인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볼레로는 이 작품에 의해 핵심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극예술이 뭔가요? 시공간 예술입니다. 그죠? 수용자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그 안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찰나의 경험 예술이에요. 이 중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라는 그 제한을 없애고 저장 공간을 통해서 영사할 수 있는 미디어가 되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가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유튜브도 극예술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그런 예술의 근본은 쇼입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화려한 인간들이 그들을 위해서 탤런트를 뽐내는 거예요. 결국 자극적인 것들로 자신을 무장해서 나 스스로를 팔아넘기는 일이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탑급 연예인들도 자기를 우스갯소리로 결국 우린 딴따라야 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어야 먹고 살겠죠. 그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날 정의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죠. 곽주열이란 존재는 몰라도 유튜버 마이너 리뷰 갤러리를 정의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의 시선과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직업에서 유리한 건 아무래도 여성입니다. 이것도 이견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무렇게나 인문 안에 갔다가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관심 끌고 팔아먹기에는 여성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방송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팔로워 몇만 명까지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몇십만 명쯤 되는 슈퍼급 스트리머 되려면 남자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고요. 과거부터 자본이나 돈 넉넉한 사람은 남자였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건 여캐니까 여캐가 아무래도 쇼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는 극예술에 종사하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이 되게 많죠. 킬링타임 영화로 보는 조폭 사시밈을 봐도 남자 유력자가 여자들이 그렇고 그런 쇼를 하는 걸 눈앞에서 신나게 즐기는 거 볼 수 있고요. 가로케 같이 단란주점 같은 데 가면 메인홀에서 노출이 좀 있는 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로케 출신이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올가가 일하는 서커스나 니나, 스바루가 하는 발레나 극예술은 작품에서 양가적인 물대로 활용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요즘에 연예인을 보는 분위기 혹은 화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동경과 일치하죠. 화려한 삶, 인기의 중심, 무대 위의 마돈나 뭐 그런 거. 실제로 오늘의 주인공인 세 인물은 모두 무대 위의 마돈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가는 서커스단의 백냥도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니나는 어찌되었든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인 오데트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고요. 스바루는 어디서나 그 공간을 휘어잡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는 발레리나로 묘사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인공인 미친 캐릭터죠. 하지만 양가적이라고 말한 만큼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죠. 그 기술은 사실 매춘굴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성녀 창녀 이분법이란 게 있죠.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코드를 읽을 때 사회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보는 건 되게 유용합니다. 그럼 그 기술에 종사하는 여자 캐릭터들은 저 이분법에서 어디에 속하겠어요? 당연히 창녀에 속합니다. 그 기술의 긍정적인 부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인기의 중심에 있어도 그 인기는 결국 나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 스스로를 팔아서 인기를 얻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이건 현대에도 그다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처음 문제 삼은 사람들이 쓴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표현은 별창이에요.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던 여자 BJ들에 대한 멸칭이죠. 이후에 남성 BJ들에게도 향하는 표현이 되긴 했지만 사실 남자들은 별창이라는 표현보다 한 명 한 명 짚어서 철구 같은 캐릭터를 짚어서 인방 진행자를 인간 말종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인기를 끌어서 돈을 번다 라는 대중예술의 기작은 미디어를 통해서 먹고 사는 여성을 굉장히 낮잡아보는 시각으로 고정되고요. 사실 이건 대중예술뿐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극예술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박혀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작품들의 차이점이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서커스의 딸 올가와 스바루는 극예술을 매운불과 같이 묘사하는 것을 꽤나 전형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올가는 어린 시절부터 서커스단에 팔려온, 그러니까 인권이 없이 상품으로 취급된 비극적인 캐릭터예요. 만약 이 작품이 19세 이용가였고 조금 더 잔혹하고 심각한 묘사가 나왔다면 굳이 극예술이 아니라 매운불이었어도 공간이 작품에서 사용되는 방향성 자체는 똑같았을 겁니다. 실제로 서커스란 것 자체가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역사도 있고요. 작품 내에서도 타냐라고 하는 양반이 여기저기서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듯 하기도 하고, 나무위키에도 이런 소설이 있네요. 서커스 여자답게. 계속 말하지만 여성과 극예술이 합쳐지면 그렇게 묘사되는 것은 좀 흔한 편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PC하지 않긴 하니까 공허한 말 좀 하자면 당연히 극예술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세상을 빛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올가에게 서커스란 그야말로 양가족 공간이에요. 유랑 서커스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술적이죠. 올가는 서커스단에 팔려온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커스단은 어차피 자신을 구속하는 억압과 속박의 상징입니다. 배경 자체가 19세기이기 때문에 인권이고 자시고 그런 거 없고요. 어린아이에게 강제노동이나 시키고 때되면 손님에게 팔아먹는 잔혹한 공간이죠. 하지만 유랑에서 느껴지는 자유가 있죠. 등 떠밀려서 나오든 밥벌이를 위해서 나오든 어쨌든 올가에게 무대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뽐내는 곳이죠. 여성에게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삶인 동시에 여성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양가족 공간으로 유랑 서커스단이란 공간은 매력적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그 기술이 그런 거죠. 사실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듯한 연기자, 하지만 실제로는 억압 속에 경직된 자신,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면서도 진짜 스스로는 절대 드러낼 수 없는 무대라는 공간은 꼭 여성만의 감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내면 세계를 꺼내놓는 공간으로 되게 자주 활용되는 편입니다. 막 순정 만화 같은 곳 보면 왠지 의문스럽게 과거 이야기나 현재의 자신의 모양새를 우화 공연이라든지 인형극처럼 묘사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지 않던가요? 대표적으로 소녀혁명 우테나를 보면 중간중간 극적 요소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이 모든 삶이 하나의 아이러니한 종이 인형극처럼 느껴지게 의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의 자기인식감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근거 없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자들은 별 이유 없이 스스로를 냉정하게 봅니다. 남의 눈으로 본 내 모습은 참 병신 같겠지? 라는 잔잔한 자기 혐오를 하나의 극처럼 묘사하는 건 여성을 다루는 작품에서 종종 들어가죠. 그들의 삶은 자기가 조종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가 흔들고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바비 관절 인형 같은 거예요. 이 감성은 올가뿐만 아니라 블랙스완과 스바루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으니 꼭 머릿속에 새겨놓도록 합시다. 올가는 그런 스스로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올가는 좀 전형적인 편입니다. 사실상 매춘부나 다름없게 취급되는 올가지만 그녀는 그녀 스스로의 인기와 실력, 그런 걸 이용해서 보풍당당하게 극복해내고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립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세 작품 중에서 제일 행복하고 자기 긍정감 가득하게 살아가요. 좀 우울한 배경에서 시작하지만 여자가 당차게 자신이 부딪히는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극복해나가는 아름다운 판타지를 보고 싶다면 서커스의 딸 올가가 최적이죠. 이나는 건너뛰고 스바루 얘기 좀 해볼까요? 스바루 역시 불행한 과거를 갖고 발레라는 세계에 굴러떨어진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스바루에게 발레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극예술,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술로의 발레와 스바루의 생존 욕구, 욕망이 부딪히는 발레가 양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스바루는 어린 시절에는 고급스러운 발레를 동경했지만 그녀가 춤을 추는 것을 가정에서 탐탁찮아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듯이 싸구려 카바쿠라에서 춤을 춥니다. 거기서 운이 좋게도 과거에 잘 나가던 발레리나가 스바루를 지도해줬기 때문에 발레로 향할 수 있었지, 사실상 아니었으면 스바루는 카바쿠라 섹시댄스 전문가예요. 하지만 스바루의 장점은 이런 데서 빛을 발하거든요. 내가 추는 게 발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내가 이 약물고 춤추는데 안 쳐다보겠어? 천부적인 무희, 관심을 즐기는 여자죠. 그래서 얘 사실 발레가 아니라 딴 걸 했어도 재능이 있었을 것이라는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애가 해가닥 해가지고 양키들이나 스트릿 댄스를 하는데 거기서도 좌중을 휘어잡았다는 듯한 묘사가 나와요. 이랬거나 저쨌거나 스바루는 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철저히 공허한 캐릭터입니다. 이유는 어린 시절에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스바루가 좀 미친 작품인 게 전형적인 소재 속에서 지정신야님 심리 묘사가 나오는데, 스바루가 춤을 추기 시작한 이유는 자기 남동생이 가사 상태가 되어서 그런 남동생의 이목을 어떻게든 끌려고 혹시라도 자신의 존재를 잊고 죽을까봐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춤을 추던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그냥 영웅적인 서막이군 이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근데 작가가 좀 미친 사람이라 사실 원인은 그거였을지 몰라도 스바루는 중간부터 별 상관 없었을지도 라는 냄새를 살살 풍깁니다. 사실 그냥 춤추는 게 즐거웠을지도, 사실 남동생이고 자시고 늘 춤에 이끌리고 있었을지도, 심지어 스바루는 작품 막바지쯤 가면 그걸 인정하기라도 하는 듯이 자신의 남동생을 악인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나약하고 불쌍한 나에게 춤을 추게 만든 그런 외부적 개입 혹은 폭력의 상징으로 쓰이죠. 제가 스바루를 나르시시스트라고 한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스바루의 이 표정 좀 보세요. 난 불쌍해 라고 말하는 이 표정. 스바루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자기 혐오의 표상, 관절 바비 인형을 스바루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나는 어쩌면 춤에 내몰린 건 아닐까? 주변의 기대와 인기에 휩쓸려서 그들이 흔드는 대로 흔드는 인형에 불과하진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스바루는 올가와는 다릅니다. 올가는 당당하게 그것에 맞서서 극복하려고 해요. 물론 난 인형에 불과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에게 향하는 인기를 이용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어쩔 건데? 라는 걸크러쉬로 살아가는 게 올가의 삶이죠. 반면 스바루는 다릅니다.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 되게 짜증날 것 같은 캐릭터인데 저는 왠지 스바루가 좀 더 끌렸어요. 남자들이 무대를 즐기는 여성에게 감화되듯이 게시앙 마이의 무이에게 언제나 꽃을 건네는 남자가 있듯이 저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전형적인 선임보다 입체적인 개명신이 좋아요. 여기서 본래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디지몬 극장판 노래로 알고 있지만 유명한 발레곡입니다. 스바루에 등장하는 버전은 여성 솔리스트 발레리나가 원탁에 서서 멜로디를 표현하듯이 춤을 추고 주변의 다른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춤을 추는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배라는 테마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바루가 워낙 천적인 표현가고 스바루를 중심으로 볼레로를 춘다면 스바루가 무대와 관객을 지배할 테니까. 하지만 스바루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난 너무 불쌍해. 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모두가 못살게 굴어. 아마도 난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것 같아. 작품에서도 나와요. 만약 내 딸이라면 한 대 후려쳐주고 싶은 성격이지만 자기 도취, 인간으로서는 최악이지만 무용수로서는 최상. 스바루는 사실 평소에도 이딴 성격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미국에서 춤추기로 해놓고 일본에서 있었다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울해하질 않나. 지멋대로 교도소 순회 공연을 하기로 해놓고 지멋대로 다른 데 놀러 갔다 와서 민폐를 끼치질 않나. 스바루 역시 여성 주인공들이 흔히 갖고 있는 자기 혐오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나에겐 관심이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건 내 몸뚱이가 춤추는 것뿐. 날 이해해주는 사람 따윈 존재하지 않겠지. 외로움과 고독 사이 자기 혐오를 내재화하지만 모두가 날 못살게 굴어 라는 서사조차, 그 고독감이나 불운한 드라마조차 스스로를 치장하는 데 써버리고 마는 극한의 나르시시스트. 스바루라는 작품이 이 볼레로 에피소드에서 절정을 달하면서 끝나는 작품인데 스바루의 작품 전체적인 서사도 잘 담아낸 에피소드라고 봐요. 스바루는 불운에 불운이 겹치고 자신의 재능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도 결국 다시 춤의 세계로 돌아오고 마는 재앙과도 같은 천재의 삶을 다룬 작품인데, 그래서 중간중간 미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열이 40도인데 난 춤을 춰야 한다고 나가가지고 회광반주로 뛰어댕기고 자기 혐오를 하는 동시에 자기 열정을 주체 못해서 끊임없이 지팔자를 지가 꾸는 천재가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스바루를 꼭 봐야 됩니다. 나는 필히 자르러 왔어. 이런 주인공 세상에 몇 없어. 그래서 스바루에서 볼레로는 달아날 수 없는 재능의 속박을 나타내요. 이 에피소드를 총괄하는 단장의 멘트가 이상적이에요. 뭐가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야. 최고로 혜택받은 인생 주제에. 하지만 단장의 멘트는 스바루에게 닿지 않겠죠. 스바루는 세상과 단절되어 무대 위에 혐오스러운 자신에게 취해 있으니까. 블랙스완은 앞선 두 작품과 시작 지점 자체가 다릅니다. 올가와 스바루가 매운굴이나 다름없는 공간에서 성녀 창녀 이분법에선 창녀에서 시작하는 반면 니나는 품격이 있고 정석적인 발레를 하고 성녀 창녀 이분법에선 성녀에서 시작하는 캐릭터죠. 이 작품의 핵심 주제인 백조의 호수를 먼저 볼게요. 백조의 호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동화이긴 합니다만 원작은 발레 백조의 호수입니다. 결말부는 항상 동일하진 않지만 핵심은 지크프리트 왕자와 오데트가 사랑을 하는데 로트바르트라는 악마가 오데트를 차지하고 싶어서 낮에는 백조로 변하는 저주를 걸어버리고 오데트가 백조로 변신 있는 동안 오딜이라고 하는 로트바르트의 딸을 보내서 지크프리트 왕자를 유혹하려고 하고 그 유혹에 왕자가 넘어간다 라는 내용인데, 그 뒤로는 뭐 결말에 따라서 해피엔딩이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발레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백조 오데트 역할을 하는 프리마 발레리나가 흑조 오딜 역할도 한다는 점이에요. 같은 사람이 순수하기 그지없는 성녀 오데트와 왕자를 유혹하는 창녀 오딜을 동시에 연기해야 되고 그 배역 선정이 히트가 되어서 사실 오데트와 오딜은 동일 인물이 아닐까? 라는 내면극으로 해석하는 시도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극한의 여성서사가 되죠. 지크프리트에게 순순히 끌려다니는 오데트, 그리고 그런 남자를 역으로 유혹해내는 오딜, 이 두 마음속 양가감정이 생겨난다는 거니까. 참고로 스바루의 후속작 무은에서도 이 백조의 호수가 소재로 나오는데 스바루는 극한의 나르시시스트답게 난 왕자에게 교태나 부릴 정도로 싸구려 여자가 아니야 라며 스스로가 지크프리트 역할을 맡은 상대 남자 배우에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볼썽사나워하면서 연기합니다. 오딜이란 캐릭터의 색다른 해석인데요. 오딜은 그냥 아빠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걔는 어떤 마음으로 왕자를 유혹했을까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녀 역에도 서사가
부여되는 새로운 해석의 범주를 스바루에서 보여준 거죠. 그럼 블랙스완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스바루가 볼썽사나워하던 왕자에게 추잡하게 교텐을 부리는 싸구려 여자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니나는 너무 원실 속에 화초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교태를 부리거나 유혹해내는 그런 여성을 연기조차 못하고 있었고, 감독은 니나에게 흑조에 더욱 몰입하도록 자신을 더욱 싸구려로 만들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블랙스완은 좀 빠은 표현입니다만 타락의 서사로 연출됩니다. 순수하게 그지없던 니나가 흑조로 화하죠. 스바루와 비교하면 니나는 스바루와 완전 반대예요. 휘둘리는 캐릭터라는 피상적인 모습은 같지만 그 내면 세계가 완전히 정반대죠. 스바루는 자신을 휘두르는 세상조차, 자신에게 압력을 넣는 세계의 압력조차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는 휘대에 미친년이고, 니나는 정말 바비 인형에 불과합니다. 엄마가 발레하래? 그러니까 나도 발레를 하고, 감독이 흑조가 돼보라니까 흑조가 되어보고, 릴리가 남자랑 좀 놀아보래서 놀아보고, 자위해본 적 없냐고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비비고, 니나는 철저히 휘둘리는 나약한 여성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남자와의 관계입니다. 남성이 주인공인 작품에선 여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주인공이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가령 원피스만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루피 사상에 영향을 주는 여자가 있긴 한가요? 하지만 소녀 만화, 순정 만화 혹은 여성향 드라마 등을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주인공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뒤흔드는 남자들. 여성들이 주인공인 작품들은 평균적으로 더 수동적입니다. 세상이 여자를 둘로 구분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싶어요. 남자에게 관심을 받으면 기쁜 여자랑 남자에게 관심을 받으면 죽고 싶어하는 여자. 보통 전자가 동성 친구가 적어요. 남자는 어떠냐고요? 여자에게 관심을 받으면 죽고 싶어하는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 주인공을 비교해보면 올가는 남자의 관심에 기뻐하는 쪽이며 주도적으로 남자의 사랑을 쟁취하고, 니나는 남자의 관심을 좋아하면서도 남자의 관심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캐릭터이며, 스바루는 남자의 관심을 혐오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이용해먹는 캐릭터입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경향성이 그래요. 스바루도 가끔은 남자에 미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성녀 창녀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사실 셋 다 창녀 쪽에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니나는 성녀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남자인 감독에게 영향을 받아서 창녀 쪽으로 진화하게 되고, 남자들이 성녀와 창녀를 구분하는 이유는 성녀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창녀에게 사랑, 유혹, 순수와 열정 이런 것들에 흔히 붙는 클리셰들을 붙일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창작물 속 창녀 캐릭터는 왜 재평가가 되고 그들에게 위와 같은 긍정적인 수식어가 붙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클리셰의 원전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라트리비아타. 라트리비아타의 원전이 되는 추니에서 고급 창부인 마르그리트를 매력적으로 묘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창부이긴 하지만 주인공에게만 진정으로 사랑을 보내고 긍정적인 캐릭터로 소비가 되죠. 이 뒤로도 비슷한 작품 엄청 많죠. 물랑루즈, 카르메, 워터포 엘리펀트 이런 작품들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양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인간으로만 묘사되는 창부를 매력적으로 다양성 있게 묘사하기 시작한 건 분명히 멋진 이야기일 겁니다. 그 덕분에 고급 창부에 대한 낭만적인 시각도 생기고, 우리도 기생이라고 하면 뭔가 풍류를 아는 듯한, 실제로 그렇기도 했지만 그런 이미지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전형적인 건 역시 올가입니다. 올가에는 백마탄 왕자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에게 올가는 독특한 모습, 그가 매일 보게 되는 귀족 여성들이 아닌 당차고 매력적인 하층민 여성의 전형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캐릭터성에서 출발해서 최근의 드라마에서도 자주 쓰는 가난하지만 당돌하고 매력적인 여자 클리셰도 확립된 거니, 이런 재해석은 여자 캐릭터의 운신의 폭을 매우 넓혀준 귀중한 시도였죠. 그전엔 그냥 쟁취해야 되는 트로피점이었고, 올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후반부의 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꽤 색다른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백마탄 왕자님 같은 귀족 캐릭터 유리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팔을 절단하게 되어서 장애인이 되어 돌아오고요. 같은 서커스 안에 있던 마술사 레오는 처음엔 분명 딴딴하지만 러시아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캐릭터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올가랑 자란 환경도 동일해서 그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캐릭터기도 하고, 심지어 레오는 이상까지 높습니다. 신분이나 환경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죠. 세상에 이런 멋진 남자가 있다니. 사실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레오를 선택할 것 같지만, 올가는 레오와 동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유리를 선택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냥 올가라는 캐릭터의 자유와 해방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 같아요. 레오의 이상향에 감동해서 그를 선택한다면 레오의 세계관에 갇혀 그를 서포팅하는 여자일 뿐이잖아요. 케이지 절대로 될 수 없겠죠. 올가는 올가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레오가 아닌 유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남성 구원 서사를 한꺼풀 넘어선 것만 해도 재밌는 시도죠. 하층민이지만 당돌하고 주도적인 여자 캐릭터, 성녀 창녀 이분법 속 재해석에서 등장한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죠. 하지만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성녀 창녀 이분법이란 것 자체가 남자가 보는 이분법에 불과하고, 그 이분법에 맞춘 인물상 중 원래 나쁘게 평가되던 이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넣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죠. 근본적으로 페미니즘계에서는 저 이분법 자체를 박살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실제 현실의 여성들도 저렇게 딱딱 분절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겠죠 그냥. 그래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 그냥 남자들이 창녀에게도 꼴리니까 창녀들에게도 좋은 서사를 부여했을 뿐 아닌가? 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토록 당차게 묘사되던 드라마 여주도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정의되고, 재벌 2세 그때 그 싸가지가 없으면 드라마 여주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블랙스완의 해석과 직결됩니다. 여기서 잠깐 니나가 흑조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봅시다. 단장의 요구는 단순한 성적 긴장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성장의 여정인가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제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단장 토마스는 니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연기의 문신의 폭을 넓히라고
정말 예술적으로 조언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철저히 니나를 욕망적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남자 입장에서도 그냥 성녀? 재미없으니까 여자들이 시인이자 전세인 남자를 원하듯이 날 가끔은 도발하고 유혹할 줄 아는 성녀를 담아듯 토마스의 욕망을 반영했을 뿐인 건지는 해석에 따라서 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따지고 들면 둘 다겠죠. 진짜 욕망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니나가 인류 발레리나가 되면 좋고, 안 되어도 으흐흐 하면 그만이고, 언제나 남자는 양각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블랙스완에서는 성적인 연출 혹은 성적인 은유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계속 주인공은 그런 의미를 받고요. 한번 빨아주고 저 자리 얻었냐 같은 거. 니나 역시 지난 프리마돈나였던 베스를 보고 점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띱니다. 여성이 성적인 것을 배우면서 타락하는 듯한 연출이 빠았다라는 얘기도 이런저런 곳에서 종종 들었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용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거니까. 살인마를 연출하는데 살인 나왔다고 빠았다고 할 건가? 블랙스완은 니나에게 투사되는 욕망을 다룬 작품이에요. 그것이 토마스의 빠은 남자의 욕망, 타락하여 흑조가 되려는 욕망이든, 어머니가 스스로를 투사하여 과보호하는 아름다운 백조 트로피로 남아달라는 욕망이든, 니나는 그냥 미친듯이 수동적인 캐릭터라서 그 욕망들 사이에 뒤흔들리다가 극한의 수동성 사이에서 괴물이 태어났을 뿐이라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에요. 블랙스완의 토마스는 니나를 이용하는 남성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남성이 없었다면 니나는 자신의 욕망을 직시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여성 서사에서 남성의 필요성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남성의 필요성을 제거하고도 블랙스완 같은 명작을 만들 수 있으면 여성 서사의 새 지평을 연 거고요. 꼭 그런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혹은 성관계를 통해서 여자 주인공의 정서가 급변하는 모습은 스바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바루의 첫 경험이 스바루 마지막 권에 묘사되는데, 이 작품에서 스바루는 사랑을 통해서 보통 여자애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약간 다르죠? 전형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여자애가 사랑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이 흔한 드라마의 내용인데, 그래서 남초 사이트에선 모르느라고 욕하는 거고, 근데 스바루는 워낙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처음 만나면서 나도 보통 여자애야 라는 행복을 느끼게 돼요. 얘가 만나는 남자가 스바루 입장에선 특별한 나를 처음으로 알아주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나와 삶의 방향이 일치하는 사람이라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걸어줬으면 하는 캐릭터라, 물론 니나처럼 수동적인 캐릭터가 아니라서 알렉산더가 돌아가라고 하자 문짝 개빨리 걷어차고 욕 한마디 하다가 돌아가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 읽기 되게 쉽지 않았어요. 서브남주가 상처받고 돌아가는 스바루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돌아가서 되갚아주고 와 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물이 딴 남자랑 왜 내가 순정 만화 보다가 NTR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남자에게 처음도 좋겠다, 나와 같이 걸어주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나와 달리 넌 특별한 존재니까 라는 말을 하고 스바루의 미리국을 쫓는 연방조사원들 막아세우고 상사에게 항명하면서 희생하는 이 남자 앞에서 눈이 해가닥 돌아가지고는 그냥 붙잡힙니다. 스바루 진짜 십간지네. 이 부분 처음에 좀 난해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금방 이해했어요. 이 직전의 에피소드가 볼레로 에피소드인데, 계속 그녀에게 특별함 따위를 요구하던 사람처럼 사실 알렉산더도 그녀의 특별한 말을 원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자로 만들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스바루는 인생 처음으로 나를 이용하지 않고 헌신해주면서 내가 동경할 만한 남자를 만났다 라고 하는데, 그 남자는 스바루를 보고 너는 나보다 우월해 라고 했으니까 좀 혼이 팍 식지 않겠어요? 그럼 이 나라에서 얻을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혼자가 된 스바루가 되면서 작품이 마치는데, 스바루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지만 미친년 상태인 게 원래대로라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아무튼 잠깐은 이 남자 때문에 이상하게 변하니까 이 작품 역시 남자로 인해서 변모하는 모습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창작물 속 여성의 세계에서 남자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에게 감화되어서 영향을 받고 존경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자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날 이용하는 존재에 불과하기도 하죠. 그 사이에서 좋은 남자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남자를 통해서 내가 특별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번번이 좌절되기도 하고, 혹은 남자를 통해서 변하려는 행위 자체가 모두 공허하고 무의미한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말 괜찮고 존경할 만한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너무 우월하고 훌륭한 존재며 결국 나는 그라는 세 장이 갇힌 비둘기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여성 주인공의 남자란 한마디로 요약해서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올라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고, 정말 좋게 변한다고 해도 과거의 내가 그리울 수도 있죠. 날 제멋대로 싣고 가줄 것 같은 강풍에 두려움과 설렘을 모두 느끼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인생을 뒤흔든 건 그렇다 치고 여자의 인생에 남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안에선 여자들과의 관계성도 있죠. 동성과의 관계성이랑 어쩌면 이성과의 관계성보다도 복잡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은 여자를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보다 더 바리에이션이 넓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바리에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성향으로 동성에 많이 소비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건 역시 블랙스완입니다. 물론 다른 작품들에서도 볼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모녀관계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블랙스완에서 니나는 엄마의 대리인, 엄마가 못 이룬 꿈의 대리자처럼 소비되고요. 스바루의 엄마는 스바루의 적, 아들을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딸은 내팽개치는 지옥같은 관계성이 있는데, 이 세상에 모녀관계가 지옥같은 작품은 너무 많고요. 부자관계보다 모녀관계가 좀 더 지옥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에서 지옥같은 모녀관계만 모으면 아마 좋기 30시간은 넘을 영상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일단 넘어갑시다. 그리고 아직 솔직히 인터뷰는 안 따봤어요. 모녀관계가 지옥같으신 분은 메일 주세요. 모녀관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껏해야 무술이랑 퀸 정도의 관계성이고요. 스바루는 다른 여자애들 다 무술이로 만들고, 올가도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원래 잘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퀸 네버
크라이고요. 근데 사실 셋 중에서 제일 패고 싶은 캐릭터는 니나거든요. 니나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양 늘 수동적으로 흔들리기만 하고 있지만 그 수동성에 남자들이 뻐기가면서 그 외 모든 사람들을 씹샥 무수리로 만듭니다. 이분이 꽤 초반부터 부각되는데 쟤는 진짜로 몰라서 축하한다고 한 거지만 자기가 차지한 프리마돈나 자리를 눈치 없이 다른 친구가 딴 줄 알고 인사 건네다가 뻑킹 비치런 소리 듣고 풀주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니나가 좀 무식한 거기도 하죠. 지가 정확히 확인도 안 해보고 티베깅한 셈이니까. 그래요, 순수도 죄예요. 무식한 게 죄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무대에서 다 아는 양, 닳고 다른 인간인 양 연기해야겠죠. 근데 그 연기마저 쉽지 않아 합니다. 이거마저 동성들이 꽤 꼴같잖아 하죠. 이미 질투의 대상 퀸이 되어버린 니나는 뭘 하든 간에 내숭을 보이게 됩니다. 그저 그를 토마스란 단자, 권위 있는 남자가 총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굴절 혐오를 당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 토마스의 이유물을 영문물을 프리마돈나 선정이 이 모든 사단의 주 원인입니다만, 토마스가 설령 정말로 니나에게 음흉한 감정을 품고 밀어줬다고 해도 사실 잘못된 건 토마스지 니나는 아니잖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선택한 존재는 밥맛이죠. 얼마 전에 위키드 보고 왔는데 거기도 비슷한 구성 나오더라고요. 위키드는 그런 여성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연대하는 과정을 그렸지만 블랙스완에서의 혐오는 니나를 향해 갑니다. 니나도 스바루 마냥 생각하겠죠. 난 불쌍해 라고. 근데 이렇게 순수하다는 죄 하나로 온갖 억가를 당하는 듯한 니나이지만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사실 니나 역시 욕망적인 존재일 뿐 수동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비겁함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니나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가 휘둘려 왔으면서 중반부에 술 한번 권하게 때리고 엄마에게 너 같은 실패한 발레리나는 내 고충을 모르시겠지 이렇게 시원하게 쏘아붙이는 것도 있고요. 성녀 포지션에서 고고하게 관망하던 니나가 토마스가 아무리 창녀가 되어봐 라고 말했어도 내심 릴리라는 창녀의 화신같이 보이는 존재와 성관계하고 꿈을 꾸는 등 그녀를 동경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하고, 니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베스를 자기도 혐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가 토마스 한 빨아주고 배역 떴다고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낄낄낄 이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니나가 이렇게 미쳐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작품의 주제의식 하나는 확실하게 잡았죠. 중간에 니나는 베스를 이해합니다. 베스와 똑같은 위치가 되면서, 그러니까 릴리에게 밀려나는 위치가 되면서 자기가 단장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족같게 만드는지, 그의 욕망적 캐스팅 앞에서 내 세계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무의식적으로 베스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자신도 릴리에게 걸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까지도. 니나와 릴리의 관계는 질투와 동경, 모방과 갈등 속에서 동성 간의 복잡한 역학을 드러내죠. 사건의 모든 원흉이 토마스의 캐스팅 개지랄병에서 시작되지만 남자의 영향력 속에서 혼비백산하는 여성들은 자기들 나름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토마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것 참 지옥같은 씨발입니다. 왜냐하면 니나는 자기 내면에도 남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뭐든 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알고 창녀같은 릴리를 동경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블랙스완이 잠들어 있음을 알았으며 그 히스테리와 불안감, 분노와 열등감이 응축해서 결국 해내야 되는 것이 다시 토마스의 총애를 받아내는 거니까 작품 내외가 통일되게 되는 거거든요. 작중작인 오딜이 지크프리트를 유혹해야 되듯 그 연기를 해내야 되는 니나가 오딜처럼 천박하게 감독에게 교태를 부려야 되죠. 결국 그렇게 내몰린 니나는 정말로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의 블랙스완을 겉으로 꺼내버리게 되니까 성을 통해서 니나를 타락시켰다는 기작은 단순히 섹스하면 꼼짝 못해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성적인 텐션과 감정들이 휘몰아치는 사이에서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게 되는 구간에선 니나는 분명히 오딜의 감정을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얼룩진 블랙스완과 달리 스바루와 올가에겐 스승과 같은 여자가 있는데요. 스바루보다 더 쩌는 퀸 하나가 있어요. 이 발레업계의 최강자 같은 사람인데 프리실라 로버츠라는 사람에게 최고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배운다거나, 올가는 같은 서커스단에 소속되어 있는 타냐라는 언니에게 무대에 오는 마음가짐을 배운다거나, 소년 만화에서도 흔히 있는 성을 뛰어넘어서 어디에서나 있는 사제의 관계성은 여성 서사에도 존재해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프리실라를 못 뛰어넘고 올가는 타냐를 뛰어넘는다는 것 정도가 차이일까요? 올가가 그래서 조금 더 전형적이고 클래식합니다. 오늘은 새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봤는데요. 창작물 속 여성의 다면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 등의 억압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주목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그 관심이 자신을 뒤흔드는 것이 두려운 여성들, 자신을 뒤흔드는 존재를 반기기도 하고 남이 날 뒤흔들기 전에 주도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혐오조차 자기의 일종으로 두는 이 지독한 여자들을 마주해본 결과 저는 일단 기빨려서 좀 힘들고요. 결국 작품 혹은 하나의 세계에서 여성을 구성하는 것은 시각입니다. 동성의 시각이든 이성의 시각이든, 심지어는 자신이 상상해낸 남의 시각이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시각이든, 나 자신을 발가벗겨 내놓은 듯한 수치와 자기 혐오 속에서 여자 주인공의 자아는 형성됩니다. 가벼운 자기 경멸, 우울감, 분노, 좌절, 그리고 자기 연민 속 살짝의 자기애까지. 그 안에서 그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든 객체로 수동적으로 행동하든 그 어떤 존재도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마이웨이인 스바루도 스스로를 휘둘리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올가가 평생 자유를 원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니나는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하기 위해서 살다 좆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기술은 여성의 삶을 나타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고 못 나타낼 것도 없지만 남자는 근거 없이 내 삶이 주도적이라 생각하니까 적당한 억압이 느껴지는 무대보다는 철저한 해방처럼 보이는 모험이 남자들의 필드로 많이 선택되죠. 모험은 밀짚모자 하나 쓰고 하면 됩니다. 수염이 부숭부숭하든 열흘을 안 씻든 도마뱀을 잡아먹든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무대는 다릅니다. 원치 않는 관심도 원하는 관심도 자신의 시장도구로 쓰고 그 누구보다 큰 호응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호응에 공포를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당당한 척, 낭만적인 척 스스로를 이 세계에 판매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원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남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이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비실지 나란 존재가 어떤 배우일지만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무대는 멋진 공간입니다. 여성들의 삶은 통제성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낭만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매일매일이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호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살면서도 같은 무대에 오르면서도 매일 떨리는 핀조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대의 어떤 배우인가요? 당신 주변의 여성은 어떤 배우인 것 같나요? 누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공에게 제일 심정적으로 공감을 느꼈나요? 댓글로 많이 대답해 주시고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호감인 애들 20%에 짜증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이해가 되는 애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음엔 진짜 미친년 특집으로 구체적인 여성 혐오 영상 하나 만들까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